안녕하세요. 덕이어TV 김정철 기자입니다. 자, 오늘 더운 날씨만큼 뜨거운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갤럭시 노트 9,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9입니다. 벌써 9번째 버전입니다. 9번째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8번째 버전이에요. 이게 갤럭시 노트 6 건너뛰고 7으로 건너뛰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번째 버전이죠. 자, 8번 가까이 이 펜이 있는 비슷한 노트 시리즈를 만들다 보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자, 이 제품의 경쟁 제품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갤럭시 노트 8밖에 없어요. 달라진 게 뭐냐?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갤럭시 노트도 사실 큰 디스플레이에 그다음에 S펜 달려 있었고 배터리 오래 갔고, 그러다 보니까 9은 그 세 가지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큰 디스플레이, 물론 아주 미세하게 커졌지만, 그리고 배터리가 크게 늘어났고요. S펜의 활용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파헤쳐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살펴보시죠. 전면부 대부분을 디스플레이로 가득 채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이름 잘 지었어요. 멋있어요. 더블 엣지 스크린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근데 측면이나 이 상단 부분 보면 글래스 코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래스 코팅을 하면은 이 후면부처럼 아주 반짝반짝 깔끔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그립감 같은 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잘 미끄러지지 않고. 이런 점, 좀 디테일한 점을 다듬었고요. 자, 뒷면 보면은 예전에 갤럭시 노트 8 보신 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문 인식 센서가 카메라 옆쪽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막 더듬어서 나중에 사진 찍다 보면 카메라 글래스에 지문이 묻어 있어서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밑으로 옮겼어요. 이거는 좋은 개선인 것 같아요. 자, 갤럭시 노트라는 이름답게 크기가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가로 사이즈랑 두께가 살짝씩 늘어났어요. 자, 말 나온 김에 디스플레이 얘기할게요. 디스플레이 6.4인치고요. 갤럭시 노트 8보다 0.1인치 늘어났어요. 해상도는 2960-1440의 쿼드 HD 플러스 해상도예요. 도트 피치는 516ppi인데, 자, 갤럭시 노트 8이 521ppi. 왜냐하면 해상도가 같고 0.1인치가 작기 때문에 도트 피치는 조금 더 세밀하죠. 그러나 그 정도 차이를 감지해내실 분은 없을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살펴보면 화면 밝기가 아주 밝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좀 시인성, 야외 시인성에 문제 있지 않나 했더니 반사율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 아래에서 봐도 좀 가독성 자체는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OLED 디스플레이의 장점과 반사율 줄이면서 시인성도 좀 확대를 시켰고, 그래서 이 배터리 효율은 늘리면서 디스플레이 품질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이런 좀 밸런스를 잘 맞춘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스비 버튼이 옆에 있는데요. 참 이거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쓸지 모르겠어요. 좀 실수로 누르기 좀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볼륨인 줄 알고 밑에 볼륨 누르다가 잘못 누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거 빅스비 있었구나 한번 생각나면 하나 물어보고 나랑 오늘 사귈래? 이런 거 한번 이런 거는 안 좋아하더라고. 자, 그런 거 한 번씩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또 달라진 게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밑에 보면은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한쪽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스피커 소리가 나는지 봤더니 이 수화구, 수화구가 스피커 역할을 해요. 삼성전자가 인수한 AKG라는 음향 업체가 튜닝을 해서 소리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나 이걸 스피커 대용으로 쓰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왜냐하면 두께가 작기 때문에 울림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역 쪽은 좀 부족한 편이고요. 대신에 여기에 영상을 볼 때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도입이 돼서 좀 입체적 음향을 즐길 수는 있어요. 자, S펜이 이번 버전 갤럭시 노트 9의 가장 큰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S펜 안에다 블루투스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장점이 있을까? 사실 피랍이나 기존의 스케치 기능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블루투스 기능이 뭔가 장점이 있을까? 제가 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여기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카메라가 바로 실행이 되고, 한 번 누르면 카메라가 찍히고요. 두 번 누르면 셀피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손을 안 대고도
사진을 찍고 아니면 셀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뿐만 아니라 설정에 들어가면 S펜 기능 관리에서 리모컨에 앱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한 번 누르고 두 번 눌렀을 때 어떤 액션이 있는지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다음 장 넘기기를 한다든지 갤러리 사진을 볼 때도 클릭을 하지 않고 이 S펜만 눌러주면 전 사진을 본다든지 다음 사진을 본다든지 이런 자유로운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S펜을 정말 활용도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블루투스 넣었다고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상당히 편해요. 생각보다.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퍼포먼스 살펴볼게요. 삼성 엑시노스 9810이 10나노 기반 프로세서인데요. 저전력 프로세서라서 이 배터리 효율을 높여줬고 퍼포먼스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A 세비에 55% 정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갤럭시 S9과 스펙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크를 해보니까 갤럭시 S9하고 좀 뭐 스코어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대신에 램이 6GB 옵션 말고 8GB 옵션인 제품이 있어요. 아무래도 멀티태스킹 능력이 더 향상이 됐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리뷰 제품은 6GB 모델이라서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했고요. 자, 어찌됐건 8GB 메모리면 이거 제 노트북보다 많은 거예요. 자, 내장 공간도 128기가나 512GB인데 여기에 마이크로 SD 카드가 512GB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총 1TB까지 고급 모델은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제 노트북보다 많아요. 이 노트북을 바꿔야 되나? 자, 배터리가 기존의 3300mAh에서 4000mAh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가 늘어난 건데요. 자, 10시간 쓰던 배터리 20%면 얼마죠? 12시간이에요. 자, 대신 무게가 늘어났어요. 그러나 다행히 20% 무게가 늘어나진 않고 6g 늘어났는데 퍼센트로 보면 한 3% 늘어났어요. 그래서 3% 늘어난 무게에 비해 20%의 배터리 확보했으니까 물론 그 늘어난 게 전부 배터리는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자, 실제 배터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FHD 동영상을 와이파이로 스트리밍하면서 보는 테스트를 했어요. 한 16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사실 제가 테스트했던 덕이어에서 테스트했던 폰 중에 가장 긴 배터리 시간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영상 시청을 많이 하더라도 적어도 아침에 충전하고 나오면 저녁까지는 충전할 일이 없는 긴 배터리 시간을 확보했어요. 자, 카메라는 듀얼 렌즈인데요. 첫 번째 렌즈는 듀얼 조리개 지원합니다. 어두운 곳에는 f1.5로 흔들림 최소화하고요. 밝은 곳에서는 f2.4로 오버 노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각각 45도랑 77도의 화각이기 때문에 광학 2배 줌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뭐 45에서 쭉 광학 2배 줌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죠. 이번 그 갤럭시 노트 9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인텔리전트 카메라입니다. 그거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그 피사체를 분석해서 컬러, 대비, 뭐 화이트 밸런스 이런 거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인데요. 여기에 또 특이한 기능이 있어요. 눈을 감거나 흔들린 사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사실 이거는 컴팩트 카메라 업계에서는 뭐 이미 2, 3년 전에 나온 기능이긴 한데 그래도 스마트폰에 도입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참고로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고 80도 화각의 f1.7 밝기입니다. 자, 삼성 덱스도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9을 HDMI로 모니터랑 연결하면 큰 화면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덱스 스테이션이 있어야지만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HDMI 케이블하고 모니터만 연결해도 바로 덱스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이용하라고 뭐 단축키 지원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 지원하고 뭐 드래그 앤 드롭 PC의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어도 아마 뭐 한 두 번째, 세 번째 더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정말 PC 대신 쓸 날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갤럭시 노트 9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배터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게임 많이 안 하고 영상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한 이틀 정도는 충전 없이 쓰실 정도로 4000mAh라는 굉장히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간 거, 이거는 뭐 웬만한 태블릿 정도의 용량이죠. 이거 장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거워지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펜의 활용도가 한 단계 더 상승을 했다는 거. 그리고 삼성 덱스를 쓰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쓰시는 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덱스 스테이션 없이 HDMI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점은 아무래도 크기와 무게가 살짝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도 사실 뭐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좀 그런 점을 감안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게와 크기가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조금 더 부담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얼마나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낄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 9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많이 풀렸기를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따끈따끈한 지금 날씨처럼 아주 뜨거운 제품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기어TV 김정철 기자였습니다.